목소리 들리시죠? 예, 그러면은 아까 했던 퀴즈가 1단계였는데 1단계는 쉬웠고요. 2단계는 약간 암시하는 퀴즈, 암시하는 중앙 이미지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답을 맞추신 분한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커피 쿠폰을 쏘려고 합니다. 이제 답을 잘 해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5번부터 시작.
아, 이제 들리시나요? 예, 마이크가 잠깐 꺼졌었네요. 예, 디지털 마인드맵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인드맵은 링크나 검색, 내보내기 등의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좋고요. 대신 아쉬운 점은 손글씨 쓰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는데요. 그 대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도 넣고 색상도 넣고 해서 마인드맵의 핵심 요소를 최대한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시면 다음 기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마인드맵을 제가 써보니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 마인드맵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트 프로그램과 함께 쓰고 있고요. 저는 업노트라는 프로그램 쓰고 있고 대신에 이렇게 마인드맵 생각을 하다 보니 노트 쓰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는데 서로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걸고 마치 마인드맵처럼 키워드도 달고 묶고 조직화해서 정보를 약간 마인드맵 개념으로 관리하는 좀 생각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잘 쓰고 싶다면 다양한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책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제 설명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책들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개념 이해에 있어서는 이게 약간 원조인 토니 부잔이 쓴 책을 보는 게 가장 이해가 많이 되는데요. 요 세 가지 책 중에 저는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마스터란 책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좀 예제가 많은 게 도움이 되는데요. 요 세 가지 책 중에서 매일 마인드맵이라고 매일 이 오소희 강사님이 그린 마인드맵을 실은 책이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8번 마인드맵을 써보면서 제가 했던 고민에 자문자답을 한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마인드맵의 형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해야 될 10가지가 있었는데 이 요소를 다 해야 되냐? 저의 답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씩 고쳐가자. 저도 처음에는 다 흑백이었고 여기 형식이랑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제 더해가니까 점점 뭐 그 말하는 마인드맵과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면 좋은 주제가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떤 거는 하니까 좋더라. 어떤 건 별로 안 좋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좀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마인드맵을 카페에 올릴 때 제일 고민한 건데요. 내가 쓴 거를 아무도 못 알아볼 건데, 아, 이거 부끄러운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토니 부자니 말하기를 마인드맵은 원래 개인적인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의 목적 자체가 남이 아닌 내가 이해력, 기억력, 창의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키워드의 정확한 뜻은 나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인드맵엔 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문멘토님도 이야기를 쭉 하시면 이제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의 마인드맵도 내가 그냥 내 기준으로 하면 남이 알아서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초록그린님이 이제 의견을 준 건데요. 마인드맵은 올드하지 않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맞는 게 이제 70년도에 만들어진 거라서 사람으로 치면 50살이 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마인드맵은 올드한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오래됐지만 사고 도구로서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AI 시대에 다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노션이란 서비스, 매피파이 서비스, 윈지컬 이런 거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인드맵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뭐뭐뭐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마인드맵을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맵에 대한 그 체계적인 사고 도구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AI 시대에 다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드하지만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도 쓰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애들이 쓰라고 하면 안 쓰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려웠는데 아, 이게 시간이 걸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마인드맵 쓰면
천 원을 용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5년 후 나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그리면 용돈을 5천 원 줄게라고 해가지고 그 둘째가 이제 아주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런 걸 돈을 별로 따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 며칠 전에 첫째가 너무 좋았던 게 수학여행 갔다 와서 그 느낌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돈 5천 원 줄게 하니까 아빠 돈 필요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애들이 익숙해지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건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의 고민과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한 답까지 한번 했고요. 이제 직접 그려보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미지를 다 같이 죽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만 강의할 수 없다.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미지를 넣었고요. 오늘 해야 될 건, 나눌 건 뭐냐면 나의 장점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만의 능력도 좋고요. 나의 뭐 장점이 되는 성격을 기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데일리방이나 저희 그 낭만임장 분들은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나의 장점에 넣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다른 분을 봤을 때 박수님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준비 과정, 그다음에 여기 병아리 청년님이 계신데 제가 병아리 청년님의 장점에 대해서 쓴다면 뭐 요리에 대해서 한 두 가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기농 계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가지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천안 맞나요? 천안에서 오신 게 또 하나의 가지.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뭐 가족 가족적인 것도 한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알차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아님도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 갈아타기 경험을 공유해 주셨지만 그런 경험도 큰 장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패를 극복해가는 경험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제가 샘플을 몇 개 보여드린 다음에 각자 그리시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요 채팅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샘플을 보여드리면 일단 제가 한 거부터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종이로 하지 못하고 그냥 디지털로 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한 나의 장점 마인드맵입니다. 저는 태도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공감을 잘한다, 긍정적이다, 예의가 있다, 성실하다, 꼼꼼하다, 문제 예방을 잘한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한 저의 장점이고요. 이제 저의 능력은 뭐냐? 나는 메이커적인 기질이 있다. 메이커가 뭐냐면 이것저것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도 잘하고 IoT, 제가 뭐 홍수가 나면 알람하는 장치도 생각을 했는데 아직 못 만들었지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써놨고요. 집수리도 관심이 있어서 문고리도 잘 고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재는 아니지만 전 미래의 도어락 교체 기사가 저의 장점을 살려서 도어락 교체 기사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3D 프린터를 출력해서 색칠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저의 메이커로서의 능력을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잘한다. 뭐 엑셀을 잘한다. 그래서 엑셀을 잘하니까 나중에 평생교육 교사를 노려보자. 그런 거를 이제 썼고요. 이제 운전을 제가 좀 잘하는데요. 골목길에 카니발을 막 백밀러 접고 막 좁은 데를 통과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특기를 살려서 휠체어를 태우는 택시 운전수를 해봐야겠다. 아니면은 문멘토님의 프로그램 중에 임장 택시를 운영해서 제가 싣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은 저만 해본 경험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가구를 살아본 적도 있고 운영해 본 적도 있다는 게 이제 저의 경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세입자들을 만나봤다. 다양한 부동산 분들을 만나보고 있다는 게 저의 나름대로 경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경험이 많은 어머니한테서 옆에서 이제 또 전해 듣고 있는 것도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잘한다. 달리기를 그냥 꾸준히 했다라는 게 저의 장점인데요. 취미 삼아서
서울 시내 하천을 다 달려봤다. 그리고 대회는 32km 대회까지 가봤다. 그러,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휴먼 워커라고 제가 만든 건데요. 나이 드신 분들을 걷거나 이제 가벼운 조깅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같이 길동무해주는 직업을 새로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페이스메이커 해가지고 다른 마라톤 대회에서 사람들한테 도움도 줘야지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장점에 대해서 쭉 이제 생각을 각자 해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나의 장점을 쭉 적어주시면 분명히 이제 문멘토님이 눈여겨보시고 이거 강의하자, 이거 특강하자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잘 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예제를 다른 분이 나의 장점 마인드맵을 보통 어떻게 하는지도 좀 같이 보여드리고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까 그 오소희 강사님이 자기 책에 나온 건데요. 일단은 가운데 중심 이미지를 나의 장점을 그림으로 그려주면 제일 좋은데요.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글씨로 써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심 이미지는 나의 장점 중 가장 크게 자랑하고 싶은 걸 가운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외모, 오른쪽은 성격 이렇게 나눴고요. 다시 보면 재능, 재능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쭉 가지치기 하면서 그렸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이분은 성격은 잘 웃고 긍정적이다. 재능은 베이킹이랑 손필기를 잘한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넓다는 게 나의 장점이다. 외모에 대해서는 평균은 되고 뭐 귀여워 보인다. 이런 거를 자기의 장점 마인드맵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제도 보여드리면 이제 나의 능력이라고 이제 마인드맵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또 이 두 가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 지식, 뭐 독자적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유롭게 하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제는 아까 그 오소희님의 그 카테고리대로 좀 쓴 건데요. 성격, 재능, 인간관계, 외모에 대해서 또 각자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쭉 써주셨고 가운데는 중심 이미지를 그림으로 해주셨네요. 아마 잘 웃는 분이 잘 웃고 햇살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마인드 맵으로 하신 분은 자기의 성격의 장점, 재능에 대한 장점, 인간관계의 장점, 외모 장점 이런 거를 서로 다른 색깔로 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장점이 뭔지는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30분이니까 아 예시를 예 제가 예시를 좀 잘 보이게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장점을 뭐 표현하기가 어려우면 이런 것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엑셀에다가 좀 써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빈 종이에다가 오늘 들은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뭐 중심 이미지, 주가지, 부가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림 그리시고 30분 후니까 25분까지 그냥 빨리 완성된 분 빨리 올리셔도 되고요. 올리시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